자, 민원의 길엔 봉이야. 부산 MBC 봉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제보들을 하나씩 들어보는데 오늘 굉장히 제보가 많아서 첫 번째 제보 뭡니까? 네, 부산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제보인데요. 오늘 앞 시간에 추석 대비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 다뤘잖아요. 예. 첫 제보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제보를 주신 분께서는 이른바 한밭집이라고 하죠. 이 건설 현장 식당이 자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러한 식당에 대한 예방과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보입니다. 예, 네. 뭐 건설 현장 식당뿐이겠습니까? 다른 식당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조심해야 되는데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포장만 가능하지야. 네, 네. 그렇습니다.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가 코로나19 주된 감염 전파 경로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비말.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서 본인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입에서 침방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전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위 식당 주위에 있는 환경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를 이제 식당에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그걸 손에 접촉함으로써 이제 본인이 코나 입을 만져서 전파가 되는 그런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결국은 이제 식당에서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식사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벗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은 가장 이제 전파의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네, 더군다나 이제 실내 식당이 협소한 내부 상황도 이제 전파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텐데 네. 제보자 말씀처럼 조금 더 적극적인 예방과 방역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동식 교수 역시 개인뿐만 아니라 식당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역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확진자 방문 이후에 방역이 완료된 식당은 과연 안전한 건지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에 묻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코올 60% 이상 성분 소독제로 이렇게 깨끗하게 소독하고 방역을 하면 모두 제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시 식당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방역 수칙을 좀 꼭 지켜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착용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이 감염자하고 상대방 둘 다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면은 감염 전파율이 1.5% 거의 전파가 안 된다고 이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위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식사 중에는 대화를 가능한 한 자제하고 새롭게 다 같이 노력해가지고 이런 식당 문화를 좀 만들면 정말 좋겠고, 이렇게 이걸 위해서는 식당 이제 주인분께서는 쉽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벗어가 둘 수 있는 뭐 마스크 거리대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이제 손님들 대부분이 미리 손도 씻고 소독도 하고 하는데 이제 식당 차원에서 먼저 좀 잘 권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밥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꼭 마스크 쓰고, 사실 당부하신 대로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은데 밥 먹으면서 참 힘들다, 그치? 참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동식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올해 추석에는 그냥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부디 안전하고 차분한 추석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제보 바로 들어볼까요?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한 청취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강타했을 지난 3일 새벽의 일인데요. 해운대구 반여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엄청난 굉음에 잠을 자던 제보자는 거실로 뛰쳐나옵니다. 나가보니까 온 집안의 콘센트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제보자는 본인 다세대 주택의 세대원들 모두를 대피시켰는데요. 이날 사고는 태풍에 부러진 소나무가 집 위를 가로지르는 고압 전선을 덮치면서요. 고압 전선이 절단되면서 이상 전압으로 발생한 아찔한 화재 사고였습니다. 제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지붕 위쪽으로 걸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고압선이. 그 소나무가 원체 있는 나무가 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 전주의 고압선 그 위에까지 나무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 이제 한전에서도 이 나무를 제거를 안 해주고 구청에서도 그럼 제거를 안 해주고, 그럼 결국은 바람이 불어서 이 피해가 올 때 고스란히 저희 집으로 피해가 들어닥칠 텐데 안전신고를 냈죠. 참 이게 간실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자다가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정말 너무 놀랐기 때문에
네, 다행히 더 큰 화재로 벙찌기 전에 가스밸브도 차단하고 세대원을 모두 대피시킨 제보자의 빠른 판단으로 아유, 정말 대단하시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화재에 따른 전기공사와 불에 탄 가구, 가전제품 등 피해액이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풍에 부러진 소나무가 이제 고압전선을 덮치면서 끊어진 건데 근데 들어보니까 고압전선 인근에 소나무를 사고 전에 이미 좀 손봐달라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이게 좀 위험해 보이니까 구청에 소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해달라고 지난해 10월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당 소나무는 구청 게 아니라 개인 소유지에 있는 나무였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구청 측이 다시 소유자에게 공문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소유자 역시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요. 이번 태풍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구청 측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소나무가 있는 곳은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협조 공문 전송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해운대 구청 측 입장 들어보시죠. 저희가 피해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방치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느껴질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긴급하든지 아니면 제 위험이 있든지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텐데 그거 같은 경우는 기본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치할 첫 번째 이유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긴급하고 그런 제 위험이 없기 때문에 필요도 없었는데 이번에 태풍에 그 나무가 부러졌어요. 부러졌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범위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뭐 구청 측에서는 이게 그냥 자연재해다, 천재지변이다. 요즘은 좀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 너무 아닙니까? 억울하죠. 미리 얘기도 네. 했는데. 근데 개인 소유지에 있는 소나무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전력공사 측은 어떤 네, 입장입니까? 한전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은 뭐 흔한 사례는 아니니까 저희 쪽도 이제 법률적으로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에서 나무가 넘어져서 이제 저희 한전 전선이 단선된 경우로 피해를 낸 건데 한전 쪽에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 또 피해 보상은 가능한 건지 그 법률적 검토를 지금 하는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한전 측은 당장 지붕 위를 지나는 고압 전선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기로 제보자께 말씀을 드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해운대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도 전화통화 나눠봤습니다. 제가 법을 검토해 보니까 공동의 책임이 있어는 보여요. 물론 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실은 한전이 직접 원인인 것 같은데 그 전에 한전에서는 또 이 나무가 늘어뜨려져 있는 거 이 관리 책임이 또 구청에 있지 않나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한전도 해야 되고 그 일은 구청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 협업을 해서 빨리 복구해서 주민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곳곳에 보면 가로수가 전선에 가로수가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위험을 많이 호소를 해요. 이런 것도 먼저 좀 살펴야 돼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만약에 법의 문제라면 의논해야죠. 일반적인 사고의 범주를 누가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그런데 돌아보면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미루는 게 아닌가 뭐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하는 부분이. 이런 사고 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요.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좀 협조해 주십시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부산 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를 위한 혈세인가라는 제목으로 한 제보가 올랐는데요. 일단 부산 MBC 뉴스 보도 내용 듣고 이어서 청취자 제보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경남 창녕에서 참혹한 학대를 겪은 9살 여아가 빌라 4층에서 탈출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여행용 가방에 갇힌 아이가 질식해 숨지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매년 아동학대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1,660건의 아동학대가 확인됐습니다. 네, 이처럼 아동학대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는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거든요. 그럼 공무원들이 조금 필요하겠죠. 네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제보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부산 진구에서 약간의 잡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산 진구 의회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주민 혈세 낭비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보자는 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니 그러면 이런 데 써야지 누구를 위한 혈세인가라는 제목으로 제보를 주셨던 거죠. 예, 부산 진구가 이제 부산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 1위에다가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 3위라는 참 불명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더 애가 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부산 진구청 측 관련 부서 입장 들어봤습니다. 자체 공무원 정원도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무작정 늘리면 안 되니까 6명은 이제 충원을 해도 된다. 이제 허가가 났고 의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게 성인이 나서 6명을 늘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정원조례라고 있습니다. 지자체. 그래서 이제 그걸 올렸는데 상반기에 이제 6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3명만 해라. 3명은 이제 반영이 됐고 3명이 이제 더 필요하다 해서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네. 한 번 더 올렸는데 전때 이제 검토를 해서 부결이 됐는데 왜 또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부결이 된 건데 이제 부산시나 이제 보건복지부나 뭐 이런 데서는 좀 꼭 좀 이제 그 기준에 맞게 좀 해라라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업무량이 이제 늘어날 게 이제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예, 뭐 부산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정 수준의 전담 인력을 좀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 50명당 1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 진구의 경우 학대를 당한 아동이 286명 정도 집계됐는데 뭐 300명 정도죠. 네. 그러면 총 6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한다는 것이 구청 측의 설명입니다. 뭐 딱히 무리한 충원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충원에 있어서 찬성의 목소리를 낸 부산 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가병 의원의 의견 들어보시죠. 특히 이제 아동 학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시기를 뭐 내년 2021년 뭐 1월 1일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불이 나서 불이 끄는 게 가장 우선적인데 그 치욕적인 이런 그 우리 부산 진구의 이 현실을 정원이 필요하나 안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방치했냐라고 오히려 따져야 될 이런 사항인데 정원을 이렇게 충원을 안 해주는 건 이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 정원에 대한 전가를 요청했는지 좀 심하게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심의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적극적인 이런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긴 한데 이 청취자가 보낸 제목 누구를 위한 혈세인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네. 네, 부산진구청에서도 업무상의 공백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오는 10월에 한 번 더 의회에 아동학대 전담 인력 확충에 대한 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2대21024님께서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승악산의 억새를 보러 갔는데요. 굉음이 갑자기 들려오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보니까 산악 오토바이 2대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가더라고요. 아하. 위험하기도 하고 등산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드립니다. 산악 자전거와 산악 오토바이 출입 좀 제한할 수 없을까요? 예, 아니 저도 이제 어쩌다 등산 한번 가면 산악 자전거하고 산악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오면은 겁이 나가지고 옆으로 확 피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도 다칠까봐 겁나지만 다른 등산객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네, 제가 산림청 홈페이지도 살펴봤는데 네. 전국에서 올라온 민원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일이 비단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습니다. 부산시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또 지금 산림청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산지 내에서 산악 자전거라든가 그런 행위가 있어가지고 보행자와의 마찰과 민원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산림문화협회에 관한 법률이 숲길 차마 진입을 제한하는 법률이 금년도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 법령 시행 전까지는 숲길 내 차마 진입 행위자에게 법령 시행을 예고하면서 지금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은 계도 기간이고요. 12월 10일부터는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한 익명의 제보자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기는 연신초등학교 앞인데 도로 바닥에 표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30 이거 지우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여기 차도 많고 초등학교 바로 앞이거든요. 이거 왜 지우는 거예요? 라는 제보였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내주신 제보였는데요.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에게 문의해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괜히 지우진 않겠죠. 관할 구청에서 이거를 노면 표시 정비를 하고 발주를 해서 작업을 할 텐데 보호구역이 그 민식법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을 정확하게
교통안전시설물이 일치되도록 정비를 하시오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청마다 예산이나 뭐 그런 작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점이 중요하다. 민식이법 법률의 적용 때문에 시점과 종점이 중요한데 시점 근처에 일치되지 않은 장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런 게 되시면 시민들한테 오해나 교통사고 처리상 잘못된 그 행정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교통시설물을 재정비하는 중에 이제 중이다. 좀 지웠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지금 정리하는 중이고요. 제가 연제구청 교통시설물 관계자 통해서 또 관리 카드도 받아봤는데 딱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네. 자, 민원 해결엔 동의야. 정말 빨리 달려왔네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제보가 예, 쉴 새 없이 숨도 안 쉬고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제보가 해결 많아서요. 고맙습니다. 네, 봉선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지민 씨가 선택한 자동차 보험은